자, 4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3 이상에서 2 이하에서 실근을 갖지 않도록, 뭐, 전형적인 이제 근해 분리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근해 분리도 이제 사실 이제 급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미지수가 좀 있어서 근해 분리 문제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편에 이제 속해요. 원래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나오는데, 어떤 근보다 크냐 작냐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함수값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2차 함수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위치를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위아래는 판별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좌우는 대칭축으로 이렇게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근해 분리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우리가 한판 축구 혹은 한판 대결 이렇게 외워서 애들한테 세 개를 따지거나 혹은 이제 중복이 되는 조건이 있으면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한 얘가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지 음인지 나눠야 되는 경우. 자, 요런 경우들도 조금 이제 유형화 시켜서 이제 가르칠 수는 있겠으나, 자, 우선은 답을 내는 용으로서는 이제 우선은 한판 축구까지 하지 않고 약간의 편법이 존재하는데, 자,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똑똑한 친구들한테는 자, 시간을 절약하는 거로 자,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정된 그래프를 넘기고, 그리고 상수 부분을 갖다가 남겨놔도 되고 넘겨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넘기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M으로 갈로 묶으면,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만나는 교점을 가진다로 해석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으로 해석을 하겠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 = 0의 교점을 갖다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우선 얘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제 지금 범위가 나와 있기를 네, 마이너스 3에서 2라고 돼 있으니까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3 그리고 2까지만 좀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뭐 2분의 1, 마이너스 3좀 지난다 요렇게 되는 거라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접하는 걸 좀 상황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접하는 상황을 갖다가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만약에 이게 접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사이면은 이제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기울기가 요 사이면은. 그래서 어떤 접하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풀 그래프가 아니라 일부의 그래프인 거니까 좀 확인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판별식 D가 0이라고 여기서 쓰게 되면은 짝수니까 판별식 D가 0 쓰게 되면 뭐 만족해주는 M의 값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만족해주는 M의 값은 뭐 간단하게 나올 건데 1하고 6이 나왔다고 칠게요. 판별식 D를 0 쓰면. 그럼 이제 판별식 D만 한 번만 쓰면은 거의 얼추 다 되거든요. 근데 M이 1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접점의 좌표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접점의 X 좌표가 여기가 지금 정리해보게 되면 이제 버리니까 접점의 좌표가 3이라서 어차피 이쪽에 같아 접하는 거니까 얘는 이게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점에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된다. 자, 여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때가 제가 m이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여기 점을 갖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지금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 여기 12에 다니까 16. 그래서 여기가 19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 되니까 기울기는 네, 3분의 이제 38이 되는데, 자, 기울기가 3분의 38이 아니라 요 EM이 3분의 38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갖다가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족해주는 여기를 지나갈 때 M의 값은 3분의 38이 아니라 요때 M의 값은 3분의
19가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답은 구하는 게 요 사이 값이니까 1에서부터 3분의 19이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접점 확인하는 거 뚫고 지나가 접점이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뚫고 지나가면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범위이다. 요 정도로만 푸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엔간한 거는 다 요 방법으로 됩니다. 케이스를 많이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교점을 갖다가 가지면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니까 조금 더 쉬워요.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원래 케이스를 갖다가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2차에 관한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뭐 제한 범위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르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50번 문제가 조금 2차 식을 갖다가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한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던 걸 감안하면 원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직각이고요. 네, 직각인데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요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그리고 요 큰 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반지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조그만 두 개의 원과 원 한 개가 이게 아니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요 원입니다. 여기 접하는 원. 네. 자, 요 세 원의 반지름의 합에 대해서, 자, 넓이, 네, 이 원의 세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요 P는 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움직이면 요 원들이 조금씩 상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한번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어디에 접한다라고 돼 있냐면 여기 AP의 가운데 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꽂아주시면 여기가 지금 현익이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꽂아주시면 여기가 이제 현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예요. 남는 부분이, 여기도 이제 남는 부분이 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저는 여기 있는 걸 요 녀석을 A라고 두고 요 녀석을 제가 B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C라고 두셔도 되고 R이라고 두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구하는 게 요걸 R이라고 할게요. 네. 자, 구하는 게 A제곱, B제곱, R제곱 파이라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이제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는 식만 좀 뽑아줄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은 어떻게 풀 거냐면, 요 길이가 지금 나와 있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자,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8이면 요거랑 요거랑의 길이비는 1대2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가 2a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4 빼기 2a가 돼버리죠. 여기 4 빼기 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b가 되니까 4 빼기 2b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갖다가 잘 보시면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또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조그맣게 피타고라스를 갖다가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라서요. 그러면 요 길이가 4 빼기 2a, 요 길이가 4 빼기 2b가 되니까 우선은 AB에 관한 관계식으로, 자, 4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b의 제곱이, 자, 여기 4죠? 네, 16이다. 자, 여기에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양변을 갖다가 4로 나눠주신 다음에 전개를 때려주시면 A제곱과 B제곱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조건이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예, 전개 때려서 4 나눠서 전개시켜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요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게 뭐 때문에 어렵냐면, 네, AB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요렇게 됐다라는 거 정도고. 그런데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원에 접하는 놈의 종특인데, 이게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R이고 여기가 R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현재 요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한 다음에 요 길이를 빼주시면 요게 두 개가 나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뽑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여기 접하는 이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구할 건데 나누기 2 하자라는 겁니다. 나누기 2를 할 건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서 요거를 뺀 거를 나누기 2 하면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죠? 네, 요 길이가 아까 4 빼기 2였으니까 2배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네, 지금 이게 8 빼기 2b였으니까 4 빼기 2b였으니까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8 마이너스, 네, 자, 각각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4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와서 뭐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연찮게도 역시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요 녀석을 갖다가 지금 요 놈을 T라고 치환을 하고 요 놈도 지금 T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R제곱에 관한 식이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놈이 T고 요 놈도 T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4T 빼기 4 한 다음에 요 녀석의 제곱이기 때문에 네, 4 마이너스 2T의 전체 제곱에 파이를 붙여준 값의 최대 최소가 되겠다. 자, 그럼 이게 정리를 갖다가 해보시면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자, T가 2분의 3일 때 그때 넓이가 3파이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금방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걸 T로 치환을 했는데 T의 범위도 조금 이제 점검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하고 B하고의 조건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A 더하기 B가 지금 2분의 3이 될 수 있느냐, 대칭축이 들어가느냐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굳이 구하려고 하면 뭐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는 네, 아주 이제 계랄 같은 문제라고, 네,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약간의 이제 요령이 있어서,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면 여기가 A가 지금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지금 5짜리 모능 종이 같은 게 있어요. 5짜리, 네, 5단위로, 네, 네, 요렇게 5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좌표축에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 물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떨어진다? 여기에 떨어진다. 여기가 다시 1인데 여기가 1이고요. 요 간격이 지금 5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물줄기를 쌓아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어떤 막이 있고요. 네. 여기 좌표는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자, 이렇게 설계도로 이제 계단식 모양의 분수 조형물을 갖다가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문제를 3가지를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를 뭘 물어봤냐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었을 때, 그리고 이 OD를 갖다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OE를 갖다가 Y축이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점 A하고 점 B의 좌표를 구하여라.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간격이 1 떨어져 있는데 요 칸이 제가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6,5가 된다. 자, 1번이야 뭐 금방 푸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1,0이고 6,5다. 자, 문제는 2번부터인데, 자, 2번은 뭐예요? 점 A에서부터 발사돼서 점 B에 도달을 하는 게 여기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물줄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K인 2차 함수의 모양이 되는데, 이때 물줄기가 여기에 닿지 않아야 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뭐를 이용할 거냐면, 자,
이게 지금 기울기가 역시 1인 직선이죠. 네, 그래서 요 노란 직선을 갖다가 저희가 구하는 fx라고 하면 이 fx에서 자, 요 x 빼기 1을 갖다가 뺐을 때 최고차항 계수는 나 모르5가 되고, 근데 이제 어디를 지나가냐면 1이고 여기가 6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하고 6을 갖다가 근으로 가진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 얘가 닿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5잖아요.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죠? 자, 여기 값이 5인데 얘가 5보다 더 이상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가 되는 기준을 갖다가 좀 잡아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5 빼기 5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5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 자, 5죠? 그럼 여기 함수값이 더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넘길까요? 네. 자, 여기다 5 집어넣게 되면 4, 네, 그리고 K배. 다음에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 값이 얼마가 뜨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네. 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자, 넘기면은 이제 1인데 나누기 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죠. 다음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네,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때 함수값 쪽이 더 큰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넘긴 다음에 나누기 4 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죠. 네,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갖다가 작성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녀석이 어쨌든 물줄기를 갖다가 K를 키우면 여기가 닿을 거 아닙니까? 닿으면서 이렇게 올 건데, 그랬을 때 얘가 닿지 않도록 하는 거에 범위를 갖다가 잡아라. 단, 여기보다는 넘어가야 하고, 여기 닿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고정이라서 얘가 닿는다라는 것은 이게 또 기울기가 공교롭게도 1인 직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닿아서 간다는 소리죠.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접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쉽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지점은 네,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6이니까 여기 접하는 이 접점의 좌표는 그냥 2분의 7이에요. 그럼 여기에 2분의 7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5 더하기 2분의 7이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함수값에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었을 때 5 더하기 2분의 7이 나오게끔 하는 그때 K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풀어주시면 네,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지만 네, 자, 얼마죠? 마이너스 25분의 2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지점이 왜 중점인지가 궁금하시죠? 네,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는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저 직선에서 요 2차 함수를 빼든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든 상관없어요. 자,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재구성이 되죠? 아까 했었죠? 네, 요게 두 점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라면 기울기 부분은 같고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상수항 차이만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결국 여기 만나는 요점의 좌표는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다라는 걸 기하적으로도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미분 쓰지 않고도 판별식 쓰지 않고도 항상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지점이 항상 중점이다라는 걸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문제는 쉬어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했는데요. 자, 진선여고 시험 문제죠.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2차 함수 중에서 y절편이 정수일 때 y절편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0보다 이하인 자연수다. 아래로 블록이라는 소리고요. 모든 실근은 모든 x실수 x에 대해서 fx는 f2 빼기 x다. 자, 요게 뭐죠?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대칭축이 1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구는 모두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3이 되면은 얘가 자연적 대칭축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지만 저는 그냥 이놈과 이놈이 된다라고 가정을 갖다가 깔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y절편 요 녀석이 됐는데 요 2차 함수는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잡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요 놈은 요것보다는 요쪽으로 안으로 인해야 돼요. 참고로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얘도 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은 3과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현재 나오는 y절편은 마이너스 3a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y절편이 제일 작으려면은 a가 가장 큰 맥스 값 10일 때, 즉 마이너스 3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3보다 작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지사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29가 되는 정도되는 지점을 지날 수가 있을까. 참고로 2차항의 계수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10인 거 아니면 9인 거니까 너무 내려가잖아요. 그럼 요 근을 갖다가 자연수근을 가진다는 말이 없으니까 약간 밀면 충분히 29를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29를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그냥 마이너스 29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는 네, 2차 함수의 엔진 대칭축. 자,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칭축이다. 강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근데 요 알파 베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자, 여기 잡았을 때 요런 식으로 네, 한 근은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다른 한 근은 0에서 1 사이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칭축은 요 가운데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건데 요쪽보다 인해야 되니까요. 같은 이유로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의 범위가 취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실 이제 기역하고 니은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역은 최고차항 계수하고 상수항.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일 때는 네, 상수항의 부분이 음이고 음일 때는 양이기 때문에 곱이 음수다. 맞겠고요. 니은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자,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a 더하기 c 전체 제곱의 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빼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떤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인 건데 이렇게 돼도 음이고 이렇게 돼도 양이니까 곱은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자, 문제는 디귿인데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디귿을 풀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림을 다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 자, 물어보는 함수값이 2까지. 네, 근데 이쪽은 물어보는 함수값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칭축이 딱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이때 뭐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절대값이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 모양이 돼서 물어보고 있는 값 자체도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랑 자,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분의 5를 뭐 여기라고 할까요?
요 놈의 차이랑 또한 누구를 물어본 거죠? 네, 1.5하고 2를 물어본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딱 여기 가운데 있게 되면. 근데 실제로는 대칭축이 요것보다 약간 밀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라 높이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였는데 얘가 이제 조금 더 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점 2점이랑 2점 2점이 아니라 얘를 갖다가 조금 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점 2점이 되고 얘는 2점 2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는요, 어쨌든 간에 얘가 같은 간격일 때 높이는 멀리 떨어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당연히 디귿도 성립합니다. 같은 간격이면 떨어진 거리가 얘가 더 많이 떨어지면 요 차이가 더 많이 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기하적으로 혹은 그냥 기하적 그냥 정확한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쯤은 조금만 숫자를 집어넣어 봐도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디귿 또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자, 53번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말 소장 청기누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